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1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8월의 한가운데 와 있고요.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어제 광복절이었고요.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이 일본이 이웃이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에게 어떠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 채 일본과의 관계를 좆바가 외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도, 중국 경제가 좋지 않아도 미국은 좆바가를 외치는 8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5%, S&P 500이 0.40%, 나스닥이 0.62%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미국 내에서 발표된 경제지표와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모두 부진했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은 쓸 카드가 많고 두 번째,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지지율처럼 하락하고 있었던 그 지지율이 증시가 상승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경제, 특히 증시를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뒷부분에서 지금 8월달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우선 이날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요, 8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요, 기준이 0입니다. 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요, 0 이하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둔화죠. 7월 달에 11을 기록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8월 달에 마이너스 31.3, 무려 4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요, 급락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뭐 2% 하락했다. 아니면 어떤 큰 악재가 발생해서 뭐 한 3% 하락했다라고 했을 때 방송에서는 급락이다. 뭐 3만 포인트가 붕괴됐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단어들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킨다. 오히려 증시가 하락했을 때 그리고 증시가 반대로 크게 상승했을 때 냉정함을 갖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뉴욕 증시는 이러한 이유로 이만큼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런 호재로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해 준다면 우리 주린이들이 덜 흥분하고 덜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8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달 만에 42포인트의 하락. 사실 이 정도면은요. 급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냥 마냥 헬렐렐렐렐 거리는 이런 증시 상황에서 야, 정신 차리고 경제지표 똑바로 봐봐. 지금 경제지표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렇게 현실을 직시해주는, 주제 파악해주고 분수를 알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42포인트 하락은 급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하나씩 발표가 되는데요.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하는 8월달 주택시장 지수, 7월달에 55에서 8월달에 49로 하락했습니다. 이 지표의 기준은요, 50입니다.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 이하로 내려왔고요. 주택지표 상당히 안 좋을 것들이 앞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제가 8월달 증시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8월달 증시 분위기는 전강 후 약일 것이다. 자,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 지금까지 장 분위기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하는 이유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75bp를 인상했습니다. 7월 달에 75bp를 인상했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만큼만 했다. 그게 호재다. 그게 아니라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 회의, 9월 달 회의가 한참 남아서 증시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9월 달 FOMC 회의가 한참 남다 보니까 9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까지 7월 달, 8월 달 두 달치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달 동안 최소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그 이유, 바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 거기에다가 8월 달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8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25만 명이었는데 무려 50만 명이 넘어가는 수치가 나왔고요. 실업률도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박수를 치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선거의 어떤 승리를 지금 노리고 있지만 미쓰리가 주장하는 바는 오히려 이렇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느는 이유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를 걱정하는 우리 취준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줄었고요.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늘었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이미 26만 명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월 초에 발표되는 노동부 지표만 봤을 때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된 그 수치만 봤을 때는 고용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고용이 그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그 수치만 보고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잘 나올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그런 비유 자주 해드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경제가 좋아서 맞벌이를 하는데 걱정 근심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예를 들면 LG인데 제가 삼성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LG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취준생인데 LG 아니면 무조건 안 들어가. 라고 딱 선을 긋고 계속 LG에다가만 취업 원서를 내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취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는 그 비용은 잠깐 알바를 할 수는 있으나 엄마 아빠가 든든히 경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걱정을 하지 않고 나는 LG 아니면 안 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고 엄마 아빠가 식사를 하면서 이거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 예를 들면 엄마가 돈은 잘 버는데 비정규직이야. 우리 회사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비정규직 이번에 재계약을 안 해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밥상머리에서 오가면 LG만 가겠다고 했던 그 자녀는 이러다가 이거 우리 집안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겠는데 엄마나 아빠 혹은 두 분 다 실업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언제까지 띵냐 LG만 바라보면 안 되겠네. 일단 내가 소녀 가장이 돼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쥐 오줌만큼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8월 달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수입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그 이슈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뉴욕 증시도 고공행진하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눈앞에 두는 그런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도 세상에 우리가 2600 이탈형을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번 주부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아니면 뭐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사실 지난달에도 소매 판매는 잘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0.9% 예상했으나 1% 나왔고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여전히 소비를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저의 생각은 오히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미리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려한 소비자들이 지금 가격이 더 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사재기에 동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달 소매 판매도 증가됐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소매 판매를 약간 제외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월 중후반부터 발표되는 주택 지표들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냥 주택 지표들이 둔화되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5%를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버블이 붕괴될 때는 부동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무려 42포인트 하락했고요.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도 기준선을 이탈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도 기준선을 이탈해서 경기 위축으로 접어들었고요. 자, 그러면 중국을 볼게요.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뭐 기준선을 이탈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단지 시장 예상보다는 덜 나온 거죠. 7월달 산업생산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다. 시장 예상은 4.5% 증가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덜 상승했다. 그리고 중국의 7월달 소매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은 한 5% 정도 증가했겠지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한 반 토막 정도밖에 성과를 내지 못했죠. 자, 이러한 경제 지표를 확인한 인민은행이 이날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0.1% 인하했습니다. 올해 1월 달 이후 처음이고요. 7월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도 0.1% 인하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런 금리 인하 분위기는 다가오는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도 인하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중국이 7월달 산업생산, 7월달 소매 판매 이 두 지표만 보고 금리를 인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잘 공개를 하지 않고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웬간한 건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그냥 막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가 부도가 나면은요, 디폴트가 나면은요,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회사가 망하면 그 부동산 회사가 자기 자본 100%로 합니까? 영업이나 기업 운영을 은행과 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개발 회사가 디폴트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돈의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고 결국 그러한 자금은 은행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날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이따위 7월달 산업생산, 소매판매, 그리고 이 두 지표도요, 마이너스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단지 예상보다 부진한 것 뿐인데, 금리를 인하했다? 저는 오히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한 이유는 다른 무언가가 지금 상당히 걱정될 정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됐고, 앞으로 20일 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도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8월 달은 월 초에는 고용 지표가 잘 발표가 됐고, 두 번째 주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치를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지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9월달 FOMC 회의에서 75bp를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웃기고 있네. 야,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 니네가 9월달에 75bp 하겠냐? 50bp 하겠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7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증시 랠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경기 침체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히려요, 지금 하락하기 싫어하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만약에 부진하게 나왔을 때 그거를 경기 침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야, 인플레이션은 잡혔는데 봐라 경제 지표 안 좋지? 이런 경제 지표 가지고 연준이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할 수 있겠어? 이런 용도로 활용되면서, 즉 다시 정리한다면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잡혔고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50bp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8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정확히 말하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8월 첫 번째 주 고용지표 좋았고, 두 번째 주 인플레이션 잡는 거 확인했고, 세 번째 주 경제 지표 안 좋네. 그런데 지금부터 발표되는 앞으로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진한 경제 지표 때문에 9월 달에 진짜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라는 그 뭔가 제동거리를 조금 더 늘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등에 짐을 가득 실은 낙타가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 공중에서 떠돌던 깃털이 그 낙타의 등에 살짝 앉았을 뿐인데 낙타가 지쳐서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미쓰리가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시나리오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제는,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두철미해야 되고 철상철하야 되고 한 발 앞서가야 되며,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한 걸음 움직이면 보이고 보이던 것도 한 걸음 움직이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1도만 꺾어서 보자는 거죠. 과연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이날 발표된 그냥 눈에 보이는 7월달 산업생산, 7월달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일까? 공개하지 않았지만 뭔가 또 다른 더 중국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더 안 좋은 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물론 아직까지 중국이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 75bp하고 대한민국도 하고 막 그런데 오히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서 경제가 별로 안 좋다, 오죽했으면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미국만큼 높은데도 불구하고 ECB에서는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을 하죠.
그리고 7월 달에 25bp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7월 달에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유럽이라는 곳이 경제가 진짜 안 좋은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못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22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반응한 건 뭐냐면 ECB가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했고 그래서 유로화가 달러와의 힘을 좀 뺀다. 그래서 오히려 달러와 약세 분위기, 달러와 진정 분위기로 뉴욕 증시가 계속 고공행진했거든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상승 요인은요. 7월 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9월 달까지 한참 남은 그 기간,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호재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FOMC 회의에서는 7월달, 8월달 2달 동안의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8월 첫 번째 주 고용 지표 좋았고 두 번째 주 인플레이션 지표 잡혔고 세 번째 주 경제 지표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경제 지표로 과연 연준이 75bp 할 수 있겠어? 이런 확신도 좀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인 입김도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예요.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해도 미국은 끄덕도 안 합니다. 유럽의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저는 8월 15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마감한 이유는 중국은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그 부진한 경제지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주택건설업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지수가 모두 기준선을 이탈했지만 오히려 이런 부진한 경제지표 가지고 9월달 FOMC 회의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거라는 기대가 반영돼서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8월 중순인데 딱 가운데인데요. 어느 정도에서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동거래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뉴욕 증시의 이런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다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고도 야, 이 성적표 가지고 9월 달에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못하겠네 이런 분위기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이 혼자서 저렇게 뻗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덩달아 올라가긴 하지만 증시를 제외하고 경제 분위기는 일단 선진국, 신흥국 분리되고요. 유럽과 미국도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라든가 뭐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주택 지표들이 부진하면 부진할수록 오히려 9월 달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후퇴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뉴욕 증시가 올라갈 수 있으나 어느 마지노선이 넘어가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미국 경제 버틸 수 있겠어? 특히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5%가 넘어간 상태에서 주택 관련된 지표가 겁나게 부진하다면 미국도 다시 냉정을 찾고 야, 이게 인플레이션은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경기 안 좋네. 게다가 매파 성향으로 지금 많이 그 매파 성향이 강한 위원들이 9월 달에도 여전히 75bp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심리가 작용될 수 있죠. 특히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발표된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수입 물가가 꺾인 이유는 국제유가가 둔화됐기 때문이고요. 국제유가가 둔화된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100를 내놨습니다. 국제유가가 가장 순진해서 그런 지표에 먼저 반응을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애가 뉴욕 증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꼭 국제 유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도 둔하지만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고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물가 지금 들썩거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는 잡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원자재,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후변화로 꺾이지 않는다면 정말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소매 업체들 지표들, 만약에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여전히 미국 소비는 좋아라고 얘기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재기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6만 건 이상 나오면 미국 고용도 진짜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증시가 많이 강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2100 타령은 하지 않았거든요. 2200 간다는 타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어떤 전문가들이 특히 정치 이런 시사 방송을 하는 분들이 윤석열 때문에 뭐 코스피가 1000포인트 갈 수 있다, 2000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드린 이야기는 윤석열 리스크는 올 1월 달부터 이미 외국인들에게 반영이 됐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5년짜리 계약직 윤석열 따위에 무너질 증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상승 분위기는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는 제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엄청난 유동성이다 보니까 제동거리가 좀 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좀 냉정을 찾고 대한민국 주제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길게는 이제 4개월, 짧게는 3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경기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기준선이 이탈되는 이날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8월달 주택시장 지수 모두 기준선을 이탈했습니다. 기준선을 이탈하면요. 경기 침체예요. 특히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50을 이미 지난달에 이탈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둔화되는 거야 라고 커버할 수 있지만 기준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기 침체를 인정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2019년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지금 다시 막 긍정론이 오히려 설마 했던 전문가들이 긍정론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광복절이 딱 끝나자마자 오늘 8월 16일이 되자마자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을 내뱉고 증시의 추가 상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발표되는 주택지표, 경제지표, 특히 중국이 금리 인하한 이후 정말 이따위 두 가지 지표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을까라는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증시 상승은 즐기시되 정신줄은 잡고 즐기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망이는 짧게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약간 피곤하실 텐데 이제 다시 바이오리듬을 찾기 위해서 워밍업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몸을 푸시면서 슬슬 이제 다시 일 모드로 돌아오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